설렘 주제에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니 좋아? 아버지 박영호 65세의 장례식이 끝난 날, 한정숙 58세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조용히. 당신. 정숙은 남편 영정을 봤어요. 눈물이 났죠. 아들 박민수 35세가 다가왔어요. 딸 박지영 32세도 함께. 뭐야? 정숙은 돌아봤어요.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니 좋아? 민수가 말했어요. 독하게. 민수야. 민수? 우리 아빠 죽자마자 벌써 주인 행세야? 지영도 거들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수는 소리쳤어요. 민수야, 지영아. 정숙은 차분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사상이라도. 제사상? 민수는 비웃었어요. 돈 냄새 맡고 온 꽃뱀이. 무슨 제사상? 정숙은 얼어붙었어요. 당신 짐 싸. 민수는 정숙의 방으로 갔어요. 가방을 끌고 나왔죠. 나가. 짐가방이 터졌어요. 옷가지가 흩어졌죠. 낡은 옷들. 아. 정숙은 봤어요. 흩어진 옷들. 하지만 주우려 가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죠. 차분하게.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제사상은.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차릴게요. 뭐? 그게 마지막 인사니까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음식을 준비했죠. 저 여자 진짜. 지영은 비웃었어요. 끝까지 주인 행세하네. 내버려둬. 민수가 말했어요. 어차피 내일 나갈 거야. 정숙은 들었어요. 모든 말을. 하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제사상을 차렸죠. 당신. 정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정숙은 절을 했어요. 깊게. 당신. 고생 많았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와 지영은 구석에서 수군거렸어요. 내일 변호사 온대. 유언장 읽는 거지? 응. 이 집이랑 가게 얼마나 될까? 최소 10억은 되겠지? 완전 대박. 두 사람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몰랐죠. 내일 그들을 기다리는 게 재산이 아니라 거대한 빚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숙이 그 빚의 대부분을 이미 갚았다는 것을. 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늘하게. 다음 날, 민수는 부동산 앱을 켰어요. 이 집 시세가 15억이네. 진짜? 지영이 달려왔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7억 5천씩? 가게도 있잖아. 가게는 얼마? 5억 정도? 우와. 두 사람은 계산했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총 20억. 둘이 나누면 10억씩. 완전 대박. 정숙은 멀리서 봤어요. 그 모습을. 볼품없는 모습. 영호 씨. 정숙은 속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아줌마. 민수가 정숙을 불렀어요. 뭐야? 아버지 비상금 어디 있어? 비상금? 숨겨둔 돈 있잖아.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 지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분명 어디 숨겨뒀을 거야. 정말 몰라요. 정숙은 차분했어요. 알면 말했겠죠. 저 여자. 민수는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이것 좀 써.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 상속 포기 각서? 당신 혼인신고했어도 우리 엄마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나는 장남이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60% 받아야지. 뭐? 지영은 화를 냈어요. 왜 오빠가 더 많이 받아? 장남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50대 50이지. 안 돼. 왜? 나는 아버지 가게 일도 도왔어. 나도 명절 때 집안일 했어.
두 사람은 싸웠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영호 씨, 당신이 이 모습 봤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변호사님이다. 민수는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 50세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앉으세요. 정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와 지영도 앉았죠. 기대에 찬 얼굴로 정숙도 구석에 앉았어요. 조용히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드디어. 민수는 설렜어요. 얼마나 될까? 지영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곧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고인이 되신 박영호 씨는 정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어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민수와 지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 변호사는 잠시 멈췄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고인께서는 사실 사업 실패로 5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뭐? 민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5억. 빚? 지영도 얼어붙었어요. 네.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과 사채 합쳐서 5억입니다. 그동안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민수는 소리쳤어요. 그럼 재산은? 집이랑 가게는 모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 빚 중 3억을 사모님께서 정 변호사는 정숙을 봤어요. 본인 사비로 이미 갚으셨습니다. 뭐라고?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3억을? 네. 지난 2년간 조금씩 갚으셨습니다. 그럼 남은 건? 민수는 계산했어요. 2억? 네. 2억입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오빠. 지영이 민수를 봤어요. 오빠가 장남이니까 상속받아야지. 뭐? 민수는 황당했어요. 아까는 50대 50 하지 않았어? 그건 재산일 때고 빚은 오빠가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장남 맞잖아. 두 사람은 또 싸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재산이 아니라 빚을 떠넘기려고. 나는 못 받아. 나도.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속을 받으시려면 빚도 함께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어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뭐야? 민수가 물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정숙은 차분히 말했어요. 강남구 역삼동 5층 건물 소유주 한정숙. 민수와 지영은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빌딩주? 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아버지가 혼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당신이 빌딩주? 민수는 반복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네. 정숙은 인감도장도 꺼냈어요. 이게 내 도장이에요. 그럼 왜? 지영이 물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랑 사랑했으니까요. 정숙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빚도 많았고요. 하지만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노년을 함께 하고 싶다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함께 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빚 3억을 갚은 건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였어요. 정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책상 위에 던졌어요. 남은 빚 2억에 대한 고지서예요.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채권자 한국은행, 채무액 2억 원, 상속인 박민수, 박지영. 상속을 받으려면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 빚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시든지요. 민수와 지영은 말이 없었어요. 선택하세요. 정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2억 갚고 집 받을래요? 아니면 상속 포기할래요? 아줌마. 아니, 민수는 말을 바꿨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 정숙은 비웃었어요. 아까는 꽃뱀이라며 돈 냄새 맡고 왔다며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 정숙은 일어섰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랑 결혼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살고 싶어서였단다. 혼자가 외로워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어머니, 지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빚 갚기 싫으면 정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상속 포기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렴. 나는 정숙은 가방을 챙겼어요. 내 빌딩으로 돌아갈 테니까. 어머니, 제발, 제발. 정숙은 돌아봤어요. 어제 내 짐을 마당에 던졌을 때는 꽃뱀이라고 욕할 때는 내가 제발이라고 빌었니? 민수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 정숙은 영정을 봤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 근데 자식들은.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닮았구나. 어머니, 나 가야겠다. 정숙은 문으로 향했어요. 2억 갚을 돈 없으면 집 팔아서 갚으렴. 그리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집 밖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김기사 45세가 문을 열었어요. 사모님, 고생했어요. 정숙은 차에 탔어요. 우아하게. 민수와 지영은 현관에서 봤어요. 멍하니. 저 차, 벤츠 S클래스? 최소 2억은 하는데. 저 여자가 진짜.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정숙이 누구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집을 마지막으로. 영호 씨, 안녕히 계세요. 집안. 민수와 지영은 다시 싸웠어요. 오빠가 받아. 왜 내가. 장남이잖아. 상속 포기하자. 그럼 집은 팔려나가겠지. 아. 두 사람은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진짜 빌딩주였어. 3억이나 갚아줬고 우리는 꽃뱀이라고. 민수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집 팔아야겠다. 2억 갚으려면.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집. 탐욕의 대가였어요. 차 안. 정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남편과의 사진. 둘이서 웃고 있는 영호 씨.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행복했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웠어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나도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해줬길 바라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정숙의 빌딩으로, 그녀의 집으로. 차가 멀어졌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 밝은 햇살, 새로운 시작이야.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영호 씨 없이 혼자지만 괜찮아. 정숙은 당당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정숙의 빌딩, 5층 건물, 그녀의 집.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은 차에서 내렸어요.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집이 최고야. 정숙은 웃었어요. 6개월 후, 민수와 지영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샀죠. 우리가 바보였어. 민수는 후회했어요. 진짜 빌딩주였는데 잘했으면 어머니로 모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었어요. 정숙은 빌딩에서 살았어요. 여유롭게 가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영호 씨, 잘 지내죠? 정숙은 웃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과의 시간, 행복했어요. 정숙은 당당했어요. 혼자서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자식의 배신은 돈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황혼제오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심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대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은 황혼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비슷한 사연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